총을 든 사랑. 1967년 10월 9일 볼리비아 라이게라 마을. 한 남자가 작은 학교 건물에 포박당해 있다. 더러운 옷, 헝클어진 머리, 손목에 밧줄 자국. 볼리비아 군인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다. 사형 집행 명령이 떨어졌다. 군인이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 남자가 말했다. 쏴라, 겁쟁이여. 내가 죽이는 것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 총성이 울렸다. 39세의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가 쓰러졌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2025년 현재 당신은 편안한 소파에 앉아 있다. 스마트폰을 보며 뉴스를 읽는다. 불평등, 억압, 부정해, 화가 난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지만 다음 순간 다른 앱으로 넘어간다. 내일이면 잊는다. 체 게바라는 달랐다. 그는 불의를 보고 분노했다. 그리고 행동했다. 의사라는 안정된 미래를 버렸다. 편안한 삶을 포기했다. 가족을 떠났다. 죽음을 각오했다. 왜? 무엇이 그를 움직였는가? 그의 답은 단순했다. 사랑. 진정한 혁명가는 위대한 사랑으로 인도된다. 사랑 없이는 진정한 혁명가가 될 수 없다. 총을 든 혁명가. 하지만 그의 심장은 사랑으로 뛰고 있었다. 이것이 체 게바라의 역설이다.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는 1928년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에서 태어났다. 부유한 중산층 가정이었다. 어릴 때부터 천식을 알았다. 약했지만 강인했다. 책을 읽고 운동을 했고 세상을 궁금해했다. 의대에 진학했다. 의사가 되려 했다. 환자를 치료하고 돈을 벌고 평범하게 살 수도 있었다. 하지만 1952년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로 남미 대륙을 여행했다. 8개월간 1만 2,000km, 페루, 칠레, 콜롬비아. 그곳에서 그는 봤다. 굶주리는 아이들, 광산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 절망 속에 사는 원주민들. 일기에 썼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가 아니다. 이 여행은 나를 바꿔놓았다. 의사가 개인을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가 병들었다면, 구조가 썩었다면 체 게바라는 깨달았다. 진짜 치료는 혁명이라고. 1955년 멕시코에서 피델 카스트로를 만났다. 운명적 만남이었다. 카스트로는 쿠바의 독재자 바티스타를 타도하려 했다. 체 게바라는 즉시 합류했다. 나는 쿠바인이 아니다. 하지만 불의는 국경이 없다. 1956년 82명과 함께 쿠바로 향했다. 작은 배에 몸을 싣고 대부분이 죽을 것을 알았다. 하지만 갔다. 2년간의 게릴라전, 밀림에서 산속에서 싸우고 굶주리고 견뎠다. 1959년 1월 1일 승리했다. 바티스타가 도망쳤다. 쿠바는 자유로워졌다. 체 게바라는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쿠바만의 자유로는 부족했다. 전 세계가 자유로워야 했다. 1965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 고위지, 명예, 안락함, 콩고로, 그 다음 볼리비아로, 다시 밀림으로, 다시 전쟁터로. 1967년 10월 9일 볼리비아에서 포로로 잡혔다. 그리고 처형당했다. 39세였다. 지금부터 체 게바라가 발견한 자유의 비밀을 파헤쳐보자. 사랑과 희생, 그리고 혁명의 의미를. 위대한 사랑이 혁명가를 만든다. 체 게바라의 가장 유명한 말이다. 진정한 혁명가는 위대한 사랑으로 인도된다. 사랑 없이는 진정한 혁명가가 될 수 없다. 이것은 모순처럼 들린다. 혁명가는 총을 든다. 싸운다. 때로는 죽인다. 어떻게 이것이 사랑인가? 체 게바라는 설명했다. 나는 개인을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체제를 미워한다. 억압하는 구조를 미워한다. 하지만 억압받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남미 여행 중 그는 나병 환자들을 만났다.
의료진도 두려워하는 환자들. 하지만 체계바라는 장갑도 끼지 않고 그들을 치유했다. 함께 식사했고 함께 웃었다. 그들은 병자가 아니다. 그들은 억압받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이것이 체계바라 혁명의 출발점이다. 분노가 아니라 사랑, 증오가 아니라 연민. 인류애가 총보다 강하다. 체계바라는 전쟁 중에도 인간성을 잃지 않았다. 적군 포로를 치료했다. 부상당한 적병에게 자신의 약을 나눠줬다. 동료들이 이해하지 못했다. 왜 적을 돕습니까? 체계바라가 답했다. 그는 적이 아니다. 그는 속은 사람이다. 그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아버지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체제다. 볼리비아에서 마지막 전투 중 부상당한 동료를 업고 후퇴했다. 그 무게 때문에 도망치지 못했다. 결국 포로가 되었다. 동료들이 물었다. 왜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동료를 버리는 혁명은 이미 실패한 것이다. 현대 사회를 보자. 우리는 정의를 외친다. SNS에서 분노한다. 저 사람은 나쁘다. 저 회사는 악하다. 하지만 그 분노 뒤에 사랑이 있는가? 체계바라는 묻는다. 당신은 억압받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아니면 그냥 분노를 즐기는가?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선을. 체계바라는 쿠바 혁명 후 고위직에 올랐다. 국립은행 총재, 산업부 장관, 권력과 부를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거부했다. 월급을 최저 수준으로 받았다. 주말에는 공장에서 의무노동을 했다. 특권을 거부했다. 나는 특별하지 않다.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 내가 특권을 누리면 혁명은 거짓이 된다. 1965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때 카스트로에게 편지를 썼다. 나는 쿠바에 빚진 것이 없다. 쿠바가 나에게 빚진 것도 없다. 나는 자유롭게 왔고 자유롭게 간다. 다른 땅에서 내가 필요하다. 개인의 안락을 버렸다. 가족을 떠났다. 명예를 포기했다. 왜? 한 나라의 자유로는 부족했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자유로워야 했다. 현대인은 정반대다. 내가 편해야 해. 내 가족이 우선이야. 내 커리어가 중요해. 정당한 생각이다. 하지만 체계바라는 묻는다. 당신은 개인의 안락을 위해 사는가? 아니면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사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체계바라의 두 번째 깨달음을 이해해야 한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 행동이 필요하다. 생각만 하는 지식인은 필요 없다. 체계바라는 지식인을 비판했다. 카페에 앉아 토론만 하는 사람들, 이론만 늘어놓는 교수들, 책만 읽는 학생들, 행동하지 않는 사상은 무용하다.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 위선이다. 그는 의사였다. 환자를 치료할 수 있었다. 논문을 쓸 수도 있었다. 대학 교수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선택했다. 행동을. 한 명의 환자를 치료하는 것보다 1000명이 병들지 않게 만드는 것이 낫다. 그러려면 사회를 바꿔야 한다. 쿠바 혁명 중 밀림에서 싸우면서도 글을 썼다. 게릴라 전이라는 책. 이론서가 아니었다. 실전 매뉴얼이었다.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승리하는가. 이론은 실천을 통해서만 의미를 갖는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라. 체계바라는 설교하지 않았다. 보여줬다. 동료들이 힘들어할 때 그도 함께 힘들어했다. 동료들이 굶주릴 때 그도 함께 굶주렸다. 밀림에서 천식 발작이 왔다. 약이 떨어졌다. 숨쉬기 힘들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계속 행군했다. 동료가 물었다. 쉬어야 하지 않습니까? 체계바라가 답했다. 내가 쉬면 모두가 쉬고 싶어 한다. 내가 포기하면 모두가 포기한다. 리더는 먼저 견뎌야 한다. 쿠바에서 설탕 수확 시기가 왔다. 모든 국민이 들판으로 나가야 했다. 체계바라도 나갔다. 고위 관료였지만
예외가 아니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다. 내가 시키기만 하면 아무도 따르지 않는다. 내가 먼저 하면 모두가 따라온다. 현대 사회를 보자. 리더들은 말만 한다. 열심히 하세요. 희생하세요. 노력하세요. 하지만 자신은 편하게 산다. 특권을 누린다. 재개발하는 묻는다. 당신은 요구만 하는가? 아니면 먼저 실천하는가? 실패해도 행동하는 것이 성공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체게바라의 마지막 원정은 실패였다. 볼리비아 농민들은 그를 지지하지 않았다. 동료들은 하나씩 죽었다. 고립되었다. 결국 체포되었다. 실패한 혁명이었다. 하지만 체게바라는 후회하지 않았다. 처형 직전 일기에 썼다. 우리는 패배했다. 하지만 우리는 행동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현대인은 실패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시도하지 않는다. 어차피 안 돼. 실패하면 어쩌지? 나중에 해야지. 체게바라는 말한다. 실패한 혁명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 체게바라는 그 대가를 기꺼이 치렀다. 편안함을, 명예를, 심지어 생명까지. 편안함을 버려야 진짜 자유를 얻는다. 체게바라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다. 쿠바에서 영웅이었다. 권력, 명예, 부, 가족과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었다. 하지만 1965년 모든 것을 버렸다.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 나는 당신과 아이들을 사랑한다. 하지만 내 사랑은 한 가족을 넘어선다. 나는 세상을 사랑한다. 용서해달라. 카스트로에게도 작별 편지를 썼다. 나는 떠난다. 내가 필요한 곳으로. 나는 자유롭게 왔고 자유롭게 간다. 왜 떠났는가? 편안함이 자유를 빼앗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안락함에 익숙해지면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 혁명은 끝난다. 진정한 자유는 희생을 통해서만 온다. 희생하지 않으면 당신은 자유롭지 않다. 죽음을 각오해야 진짜로 산다. 체게바라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받아들였다. 죽음이 올 것을 알았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다. 일기에 썼다. 나는 언젠가 죽을 것이다. 아마도 전투에서.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다. 볼리비아에서 마지막 며칠 동료들이 도망치자고 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체게바라는 거부했다. 도망치면 모든 것이 헛되다. 나는 여기까지 왔다. 끝까지 간다. 처형 직전 총을 겨누는 군인을 보며 말했다. 쏴라, 겁쟁이여. 내가 죽이는 것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는 알았다. 자신이 죽어도 생각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혁명은 계속된다는 것을. 세네카가 말했다. 죽음을 명상하는 것이 자유다. 체게바라는 한 발 더 나아갔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유다. 불완전한 혁명도 무행동보다 낫다. 체게바라의 혁명은 실패했다. 볼리비아에서 죽었다.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살아남았다. 1968년 프랑스 학생운동. 체게바라의 포스터가 거리를 뒤덮었다. 1980년대 남미 민주화 운동. 체게바라의 이름이 외쳐졌다. 2025년 현재 전 세계 청년들이 여전히 그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는다. 왜? 그가 이겼기 때문이 아니다. 그가 싸웠기 때문이다. 그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완벽한 혁명은 없다. 하지만 혁명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현대인은 완벽을 추구한다. 조건이 갖춰지면, 준비가 되면, 확실하면.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는다. 체게바라는 말한다. 지금 시작하라. 불완전해도, 준비 안 됐어도, 두려워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총을 든 사랑의 의미. 1967년 10월 9일
체 게바라가 죽었다. 볼리비아 군은 그의 시신을 공개했다. 증명하고 싶었다. 혁명은 끝났다. 하지만 반대가 일어났다. 그의 죽음은 전설이 되었다. 포스터가 되었다. 상징이 되었다. 장 폴 사르트르는 말했다. 체 게바라는 20세기의 가장 완전한 인간이다. 존 레너는 노래했다. 체 게바라여, 당신은 살아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체 게바라는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 진정한 변화는 사랑에서 시작된다. 분노만으로는 부족하다. 비판만으로는 부족하다. 억압받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진짜 혁명이 시작된다. 둘째, 행동하지 않는 생각은 무용하다. 토론만 하지 마라. SNS에 분노만 표출하지 마라. 당신이 믿는 것을 실천하라. 작게라도 불완전해도 지금 시작하라. 셋째, 자유는 희생 없이 오지 않는다. 편안함을 버려야 한다. 안전지대를 떠나야 한다. 무언가를 잃어야 무언가를 얻는다. 체 게바라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신의 대답은 무엇인가? 체 게바라는 의사였지만 총을 들었다. 안락함을 버리고 밀림으로 갔다. 가족을 떠나 전쟁터로 갔다. 죽음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왜? 사랑 때문이었다. 인류에 대한 사랑, 자유에 대한 사랑, 정의에 대한 사랑. 그의 심장에 새겨진 마지막 말. Hasta la victoria siempre. 언제나 승리를 향해. 승리는 오지 않았다. 그는 죽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살아있다. 전 세계 청년들의 가슴 속에서 당신의 가슴은 무엇을 위해 뛰고 있는가? 편안함을 위해, 안전을 위해, 아니면 무언가 더 큰 것을 위해. 체 게바라는 총을 든 혁명가였다 하지만 그의 진짜 무기는 사랑이었다. 진정한 혁명은 사랑에서 시작된다.